법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데 올 때는 씻고 좀 오세요. 고물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잖아요. 월급 300도 못 벌어오는 고물 인생이랑은 이제 끝이야. 며느리는 제 손에서 비닐봉지를 낚아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모으니까 평생 그 모양이지. 저는 30년째 고물상을 운영하는 72살 강말순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기막힌 사연을 응원해주세요. 그런데 다음날 법원 앞에 검은 세단 5대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신도시 부지 매각건으로 서류 준비됐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봉지 안에는 1000억대 토지 목록과 대기업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 없잖아요. 그 고물상이.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말순입니다. 올해 72이죠. 30년째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구멍난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장화 소리가 쩍쩍 울렸어요. 아들 진수의 이혼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둘러 가려고 했는데 고물 정리하느라 시간이 늦었죠. 급하게 뛰어가다 보니 숨이 찼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복도 끝에서 해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죠.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해리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번쩍이는 목걸이, 손에는 명품 가방, 그리고 옆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해리의 팔을 잡은 그 남자가 바로 테오였습니다. 해리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데 올 때는 씻고 좀 오세요. 고물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해리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30년 동안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테오가 해리의 어깨를 감싸며 낄낄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저를 보고 웃는 거겠죠. 진수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물상에서 쓰던 그런 봉지였죠. 안에는 낡은 구리선 몇 개와 꼬질꼬질한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급하게 챙겨온 겁니다. 중요한 물건이었죠. 해리가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너무 진했습니다. 해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장화는 또 왜 신고 오셨어요? 여기가 고물상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수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해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테오도 옆에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저는 장화를 신은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린 건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진수는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해리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제 시어머니예요. 평생 저렇게 사세요. 고물이나 주우시면서.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없었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아들의 그 눈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죠. 30년 동안 고물을 주었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고 등이 휘도록 일했어요. 전부 이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시계를 보며 빨리 끝내자는 듯이 손짓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꽉 쥐었죠. 안에 든 것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재판이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진수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때 해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쪽에 앉으세요. 냄새 때문에 못 참겠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인정한다고 선고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해리는 환하게 웃으며 태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요. 복도로 나왔을 때 해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그걸 진수의 가슴에 던졌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진수는 그걸 줍지도 않았어요. 월급 300도 못 벌어오는 고물 인생이랑은 이제 끝이야. 해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하지만 해리는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 거니까. 너 같은 루저는 평생 그 고물상에서 썩어. 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죠. 해리야, 그래도 내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된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았어요. 해리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비웃었죠. 사람이요. 어머니처럼 평생 고물이나 주우면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요? 태호가 해리의 허리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능력 없으면 버림받는 세상입니다. 해리가 갑자기 제 손에서 비닐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죠. 이게 뭐예요? 또 고물 주우셨어요. 해리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구리선이랑 더러운 공책. 역시 어머니답네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해리가 더 빨랐죠. 이런 쓰레기나 모으니까 평생 그 모양이지. 해리가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제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태호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런 쓰레기는 버려야지.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해리의 하이힐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해리가 큰 소리로 말했죠. 드디어 자유야.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아들을 보다가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봤어요.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걸 꺼냈죠. 봉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구리선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장부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표지에 커피가 튀었는지 얼룩이 생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다행히 안쪽은 멀쩡했습니다.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을 잘못 만났을 뿐이죠. 괜찮다. 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괴로웠죠. 해리와 태호는 이미 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묶었죠. 이건 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죠. 엄마가 있다. 걱정하지 마.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죠. 법원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해리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진수는 멍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라왔어요. 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죠. 햇빛 아래에서 봉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구리선 뭉치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쓰레기 같았죠. 낡고 더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리선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조심스럽게 선을 풀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도장이 나왔습니다. 대한홀딩스 대표이사 인감이었죠. 30년 전 제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회사였어요. 지금은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장부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속은 깨끗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사들인 땅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하나하나 손으로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70%가 제 소유였어요. 물론 아무도 몰랐죠. 저는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명의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싫었어요. 돈을 알면 태도가 바뀌죠. 진심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진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저는 봉지를 다시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물건이다. 중요한 거야. 진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깊이 캐묻지 않았죠. 착한 아이였어요. 그때 법원 주차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차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해리와 태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차였어요. 새 모델이었죠.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해리는 조수석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차가 저희 옆을 지나갔습니다. 해리가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어머니, 곰을 잘 주우세요. 그게 어울리니까. 태호도 웃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달려갔어요. 배기가스가 저희 얼굴에 뿌려졌죠. 진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화를 참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참아라. 곧 끝난다.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해리는 이게 쓰레기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해리가 꿈꾸는 그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거였어요. 한 평 한 평 사들였죠. 고물을 팔아서 번 돈으로요.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길 원했죠. 구멍난 장화를 일부러 신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도 일부러 안 빨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게 만들었죠. 왜냐고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말이죠. 해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수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장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땅을 산 날이었죠. 그날도 해리처럼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고물장수가 무슨 땅을 사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샀어요. 조금씩 꾸준히. 30년이 흘렀죠. 이제 그 땅들의 가치는 천문학적이 됐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진수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태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네, 신도시 데이터 센터 건립은 저희 회사가 주관합니다. 투자금은 걱정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해리는 옆에서 태호의 팔을 끼고 있었죠.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태호가 해리에게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재산이 몇 배는 늘어. 강남 펜트하우스는 기본이지. 해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와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더 축 처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잘 되나 봐요.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한 그 신도시 프로젝트 말이에요. 제가 소유한 땅이었으니까요. 70%가 제 겁니다. 태호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희는 버스에 올랐어요.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카페가 보였습니다. 태호와 해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물상 문을 열었어요. 진수는 일찍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죠. 오전 10시쯤 검은 세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대한홀딩스 상무였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무는 개의치 않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으니까요. 신도시 프로젝트 건으로 왔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 접촉해 왔습니다. 상무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호의 회사 이름이 보였죠. 땅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20% 낮게 제시했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0%나 낮게요. 태호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거 취소하세요.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제 결정을 따를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법원이요. 아들 이용건 공탁금 문제로 2차 조정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저희도 대기하겠습니다. 상무는 인사하고 떠났어요. 검은 세단이 멀어졌죠.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태호는 지금쯤 투자 회의를 하고 있겠죠. 큰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깨질 거예요. 다음 날 법원 앞이었습니다. 저는 또 장화를 신고 왔어요. 진수는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이었죠. 2차 조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법원 정문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죠.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차종이었어요. 번호판도 특별했죠. 법원 앞 주차장에 일렬로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었죠. 대형 로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도 보였습니다.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저 사람들 뭐예요? 무슨 큰 재판이라도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사람들이 법원 복도로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정확한 리듬이었죠. 해리와 태호도 복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호가 해리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들 뭐지? 혹시 우리 투자자들 아냐?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런가 봐. 우리 축하해 주러 온 거 아닐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을 흔들 준비까지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들과 임원들은 해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죠. 해리의 웃음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대한홀딩스 상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신도시 부지 매각건으로 서류 준비됐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죠. 해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진수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봅시다. 상무가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해리가 비틀거렸어요. 태호가 해리를 붙잡았죠.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죠. 네, 회장입니다. 대한홀딩스 최대 주주이자 당신이 사려던 신도시 부지 소유주죠.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죠.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물상 하시잖아요. 저는 장화를 신은 발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쩍 소리가 났어요. 고물상도 하죠. 30년째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게 대체... 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 좀 처리하자. 상무가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 씨, 어제 저희 회사로 보낸 투자 제안건 검토했습니다. 거절합니다. 태호가 허둥지둥 말했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상무가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부지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장님 땅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태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죠. 해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하이힐이 휘청거렸죠. 어머니, 제발이요.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으로요. 당신이 어제 쓰레기통에 버린 거 기억하죠? 그 안에 대한홀딩스 인감도 있었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법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말이죠. 저는 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해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봉지였어요. 여전히 찢어진 부분이 있었죠. 해리가 그걸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태호는 벽에 기댄 채 그 봉지를 노려봤어요. 저는 천천히 봉지를 열었습니다. 구리선을 꺼냈죠.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무가 앞으로 나왔어요. 공손하게 설명했죠. 대한홀딩스 대표이사 인감입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부터 보관하고 계셨죠. 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설마. 상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죠. 당신네 회사가 그토록 받고 싶어 하던 투자금, 그 결정권이 바로 이 인감에 있습니다. 저는 도장을 다시 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표지였지만 속은 온전했죠.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해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땅 목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산 땅들입니다. 하나하나 곰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샀죠. 페이지를 넘겼어요. 빼곡하게 적힌 주소들이 나왔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70%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부 제 땅이에요. 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상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죠. 여기 있습니다. 전부 확인된 서류들이에요. 강말순 회장님 명의와 페이퍼 컴퍼니들로 분산돼 있죠. 등기부등본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죠. 끝났어. 다 끝났어. 해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화장이 번졌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진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엄마, 그럼 우리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응, 우린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장부를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묶었어요. 이건 30년의 증거였으니까요. 가난한 척하며 살았던 30년의 기록이었죠. 해리가 바닥을 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렸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당신은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았으면 됐죠. 태호가 상무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투자금만 들어오면. 상무가 태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회장님 결정입니다. 번복 불가능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해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물건들. 해리는 이걸 쓰레기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었어요. 상무의 비서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걸 보고 움찔했죠.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저희 회장님 땅 없이 데이터 센터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없이요. 그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기로요. 태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저희 회사는... 비서가 서류를 태호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졌죠. 투자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겁니다. 대한홀딩스가 손 떼면 다른 곳도 따라하거든요. 태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졌어요. 제발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해리가 제게 기어왔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어요. 어머니, 그럴 리 없잖아요. 그 고물상이 이렇게 큰 회사일 리가요. 저는 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죠. 믿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게 편했죠. 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죠? 고물 냄새 난다고요. 쓰레기나 주우라고요. 해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저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손 소독제였어요. 어제 해리가 제 앞에서 뿌렸던 그거였죠. 뚜껑을 열고 제 손에 뿌렸습니다. 슉! 알코올 냄새가 났어요. 냄새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독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냄새입니다. 손을 비비며 말했죠. 30년 동안 고물을 만졌어요. 손에 기름이 묻었죠. 그 더러운 손으로 땅을 샀습니다. 해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죠. 테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우릴 속인 거잖아. 비겁해. 저는 테오를 똑바로 봤어요. 화내지 않았죠. 비겁하다고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고물상 한다고 했죠. 사실이에요. 테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들이 멋대로 판단한 겁니다. 고물상이면 가난할 거라고요. 상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회장님은 지금도 매일 고물상에 나가십니다. 직접 고물을 정리하시죠.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그럼 그동안 왜?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야. 해리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그 말이요. 당신 본심은 어제 다 봤어요. 해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테오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상무가 저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해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이미 끝났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실을 보여줬어요.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죠. 신문에서 테오의 회사 파산 소식을 봤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빚만 수백억이 남았다고요. 해리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졌다고 했어요. 위자료로 거액을 물게 됐죠. 강남 펜트하우스는커녕 월세방도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고물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고물상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여전히 고물상으로 쓰고 있었죠. 제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2층과 3층은 청년 창업 지원 센터로 만들었어요. 진수가 센터장을 맡았죠.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위축됐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창업팀이 입주해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구멍난 장화도 신고 있었죠. 마당을 쓸며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잘 챙겨줘라. 센터에는 젊은이들이 북적였어요. 꿈을 가진 청년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내줬습니다.
사업 자금도 지원했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청년들을 도와주라는 것. 그게 전부였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진수가 옆에 앉았죠. 엄마, 그때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해리가 마음을 바꿨을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겠죠. 어차피 돈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그래서 보여준 거야. 진짜 모습을요. 마당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노란 꽃들이었죠. 진수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냥 제 방식대로 산 거지. 센터 2층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활기찬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테오도 파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요. 빚 좋은 개살구였던 거죠. 저는 여전히 고물을 모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물상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고물을 가져왔죠. 저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평범한 고물상 할머니로 봤어요. 그게 좋았죠. 편했습니다. 대한홀딩스 상무가 가끔 들렀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였죠. 저는 고물을 정리하다 잠깐 손을 멈추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진수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든. 마당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좋은 소리였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물상 한쪽에 차린 작은 식탁이었죠. 엄마, 행복하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주 행복하지.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죠. 30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척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해리는 돈을 받습니다. 테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진수는 달랐어요. 아들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고물상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꿀 생각이 없었죠.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고물을 모으고 땅을 사고 조용히 살았던 30년. 그 시간이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진수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마당에 나와 앉았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물상 문을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인데 손님이 왔나 봅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고물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 주세요? 저는 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를 달아봤죠. 5,000원 드릴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갔어요.
저는 그 고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될 수 있죠. 3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올려다본 하늘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본 가장 높은 곳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고물 냄새 나는 하지만 진짜인 인생.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